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 기술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만 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관세와 인플레이션, 시장의 계속적인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만 지금 월가에서 또 우려하고 있는 한 부분은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고 주요 이슈들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나스닥만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이 1월 소매 판매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월 대비 0.9%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2%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스닥만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둔화를 둘러싸고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빌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비 둔화가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 화재와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이 소매 판매 급감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 둔화가 실제적인 이 소비 둔화세가 맞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서린 저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해 매우 강한 소비를 보인 이후에 일시적으로 소비 활동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통상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날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기술주들은 이렇게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났는데요. 이 메타와 아마존 같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세를 늘리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2% 넘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 중국에서 또 신제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소비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둔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출 둔화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인식 속에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날 빅테크들의 소식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월가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테퍼가 이 엔비디아의 주식 5만 5천 주가량을 매입을 하면서 지분을 8% 거의 9% 가깝게 늘렸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규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애플의
AI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 출시 가능성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애플 TV에 대한 출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은 1%대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자사의 휴머노이드 개발과 더불어서 또 이 타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이 AI 센서와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786달러 선까지 올리는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슈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델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가 이끄는 이 AI 기업이죠. 이 xAI의 50억 달러 이상 이 서버 거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3%가 넘는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3%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TSMC와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TSMC가 이 기술 이전을 쉽게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TSMC의 또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막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텔은 3%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 때 약 563만 주를 신규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소폭 빠진 채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ZAI도 살펴보겠습니다. ZAI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업을 분할 매각하고 또 이렇게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순수 AI 솔루션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사운드하운드 AI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 사운드하운드 AI의 지분을 지난 4분기 때 전량 매각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2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0%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지난 4분기 때 170만 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이 94%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가 400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 속에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이 신규 가입자가 또 1억 명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CEO의 발언들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윈 리조트도 살펴볼 텐데요. 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는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 마카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어서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이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렇게 주가는 15%가 넘는 강세를 그려갔는데요. 이 슈퍼볼의 베팅 열기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조기 출시된 이 코로나19 백신에 따라서 4분기 적자 전환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이 4분기에 출시되려고 했던 그러한 백신이 3분기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비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4.6%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소비 둔화 인식 속에 4.4%까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106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흘째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70달러대로 떨어진 그러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부 하락세를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온스당 2,9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났습니다.